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챕터를 공부해 봅니다. 7장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라는 건데요. 7장에서 배울 공동약정은 동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 동업을 하는데 동업은 공동영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기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조인트 벤처라고 할 때 조인트 벤처가 이 공동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기업에 초점을 둘 건데요. 공동기업이니까 기업에 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은 공동지배력까지는 아니지만 이 공동약정이 되려면 공동지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 대략 한 20% 정도입니다. 그럼 관계기업 투자인데 이번 7장에서의 핵심은 공동기업 투자와 관계기업 투자 지분을 지분법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로 장부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 회계 처리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요. 외부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지분법이 7장에서 핵심이긴 합니다만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구분을 하고요. 공동약정은 어떻게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는지, 공동영업으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동업자들이 회계 처리를 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먼저 공동약정인데요. 공동약정은 기준서에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약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약정은 공동지배력, joint controlling입니다. 지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단독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하면은 나 홀로 지배력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적어도 둘 이상이 함께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공동약정은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자 할 때 혼자 하기에는 자금력이나 혹은 리스크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둘 또는 셋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거죠. 이때 각각 돈을 내야죠. 자기의 자산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테고, 그래서 공동의 자산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의무도 함께 부담을 하고 수익도 쉐어를 하고 비용도 물론 같이 쉐어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공동약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서 다음의 특징을 가져야 된대요.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야 돼. 계약상 약정을 하고 거기다 다 사인을 했겠죠? 거기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이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조인트 컨트롤을 부여한다. 이렇게 약정을 함으로써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한테 단독은 아닙니다. 단독은 지배력이고 둘 이상의 당사자들한테 공동 지배력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상 약정은 계약서에 문서로서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공동약정의 목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구성원의 선임 방법, 의사결정 과정, 자본은 얼마나 출자할 것이며 나중에 자산부채, 손익의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들인지가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동업 개념이 아니라 아예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별도의 회사를. 이걸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공동 약정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조인트 벤처입니다. 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정관이라든지 인가서, 내규 등의 이러한 계약상 약정이 포함될 수 있겠죠. 외형이 무엇이든 개념은 공동 지배력을 부여하는 사업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때 회사 형태로 설립이 될 때는 지분만 갖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출자하자 할 때 50%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뒤에 할 관계기업 투자 지분을 갖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고요. 결국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뒷부분에서 다 설명할 거고요. 주로 요 절에서는 공동 영업의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살펴봐요. 공동약정 기준서인 1111호에서는 공동 지배력을 정의하면서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약정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약정에 대한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면 변동지배력이 있다. 이 변동자만 지금 더 들어갔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은 이 변동자만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당사자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그 약정을 지배하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이때 모든 당사자들 혹은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왜냐하면은 여기에 여러 당사자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공동 영업에 공동 약정을 할 때 이 7명이 다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부 집단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행동해야 한다면은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항상 행동을 함께 해. 그러면은 그 모든 당사자들 혹은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집합적으로 그 약정을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 자신이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는가? 공동 지배력은 관련 활동 결정에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공동 지배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당사자 혹은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할 때 그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공동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동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는 어떤 당사자라도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통과는 못 시키더라도 나 혼자 막을 수는 있다는 거죠. 일방적 결정을 막을 수는. 전체 동의 규정이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는 결정에만 관련되고 관련 활동 결정에는 관련되지 않으면 이때는 공동 지배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방어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지배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2장에서도 연결재무제표 지배력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약정이 관련 활동 결정에 의결권의 최소 비율, 최소 70%, 최소 3분의 2 이상 이런 류의 동의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어느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 조합 혼자서는 안 되고요. A하고 B 또는 A하고 B하고 C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예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예, 1번 상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요. A, B, C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했는데 A는 의결권의 50, B는 30, C는 20%를 보유합니다. 계약상 약정은 약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합니다. 최소. 그러면 75가 되려면은 A하고 C는 70밖에 안 되니까 A하고 B가 합쳐져야 되겠죠.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B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A 혼자 단독 지배는 못한다는 거예요. 75% 요구 조건은 A, B 모두가 동의해야만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하고 B가 조인트 컨트롤을 보유한다 하는 겁니다. C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공동 약정의 참여자일 뿐 공동 지배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황 2번인데요. A, B, C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했는데 A는 의결권 50, B와 C는 각각 25%씩 보유를 하고 있어요. 또한 계약상 약정은 약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가 됩니다. 최소 의결권이 75%이기 때문에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는 있지만 B 또는 C와의 합의가 필요로 하죠. 이때 조합이 A, B 조합, AC 조합 두 가지가 모두 다 75%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이 공동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의 동의가 필요해야 되는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즉 A, B냐, AC냐 혹은 두 가지 다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공동약정이 된다.
상황 3번은 약정에서 A와 B가 각각 의결권의 35%를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널리 분산이 되어 있는데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요구한대요. A하고 B가 손을 잡아야만 다수결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A, B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A하고 B가 보유한다고 보면 됩니다. 교재 638페이지 1.3절입니다. 공동약정의 유형을 구분해 보는데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영업, 공동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예를 들어 A하고 B가 우리 공동영업을 하나 차리는 겁니다. 둘이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신의 몫에 자산 부채가 결정이 되고요. 수익과 비용의 배분 비율이 또 결정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반면에 공동기업은 별도로 기업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는 개념인데요.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이를 A하고 B를 공동영업자라고 하고요. 반면에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 즉 지분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별도 기구로, 즉 회사를 하나 출자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여 무조건 공동기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었지 실질은 공동영업이야. 그래서 공동영업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구분을 볼 거예요. 그러나 별도 회사를 차리지 않는, 즉 별도 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건 무조건 공동영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별도 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인데요. 공동영업입니다. 공동영업은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 당사자 A, B 이렇게 있을 때 자산에 대한 A, B 자신들의 권리, 부채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 비용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 기구로 구조화된, 한마디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지분을 갖는 것인데 이거는 공동기업일 가능성이 있으나 공동영업으로 구분될 수도 있어요. 즉 별도 기구의 법적인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그 밖의 사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동약정이 영업이냐 기업이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교재로는 640페이지입니다. 자, 법적 형식을 보는데요. 법적 기구의 법적 형식이 당사자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냐?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면은 영업이고요.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 우리가 생각하는 별도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도 회사는 그 별도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그게 별도 기구가 회사라면. 따라서 yes면은 공동 영업이고요. 일단 no면은 공동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법적 형식만 회사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 기업은 아니고 이제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계약상 약정의 조건이 당사자가 약정에 관한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을 명시하냐, 당사자가 약정에 대한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가 갖느냐, 그러면은 공동 영업이에요. 아니다, 그 회사가 가지면은 공동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보자고요. 기타 사실과 상황인데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설계했느냐라는 건데 당사자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는 활동이 약정의 주된 목적이냐, 즉 동업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동약정에 당사자들이 가져가는 거야. 외부로는 팔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돼 있고요. 약정을 통해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부채의 결제를 당사자가 계속해. 그거는 겉으로만 회사를 차린 것이지 실제로는 그냥 공동영업이나 다름이 없던 거 아닙니까? 공동영업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공동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별도 기업. 그래서 별도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갖는 것이고요. 지분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2번을 볼까요? 공동영업, 공동기업 구분인데 사례 1번입니다. A, B 두 당사자는 공동약정으로 C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구조화하고
50대 50의 소유 지분을 보유했대요.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 자신의 개별적 제조 공정에서 요구하는 원재료를 제조하는 거야. 원재료 제조. 각자 자기가 이 원재료를 사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재료를 스스로 동업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양대로 수량과 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것을 보장을 한대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C회사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이거는 공동 기업이죠. 명시가 되어야 공동 영업으로 되는 겁니다. 2번을 보면 사례 1에서 당사자들은 C회사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50대 50으로 구매하기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C회사는 약정의 두 당사자들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는 산출물의 가격은 C회사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하고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 즉 이익을 붙여 팔지는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공동 영업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읽어보면은 C회사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외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사주는 건 아닙니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당사자들은 C회사의 부채 결제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금 조달 의무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C라는 별도 법인이 알아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또한 당사자들이 C회사가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C가 생산한 원재료를 모두 다 50대 50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공동 영업이다. 즉 C라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자기가 알아서 생산하고 C라는 회사가 판매한 거를 외부로도 판매하고 뭐 이래야 C라는 회사가 완전한 별도 법인이고 거기에 대한 50대 50의 지분이 공동 기업으로 보는 것이지 공동 기업에 대한 투자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만 구조화되어 있지 사례 1에서 그냥 일반적인 동업 형식의 공동 약정이나 공동 영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례 3.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C회사가 산출물을 제3자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는 공동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즉 수요, 재고자산, 신용 위험이 C회사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에 대한 어떤 의무가 A 또는 B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재 642페이지 1.4절입니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인데요. 먼저 공동영업입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서 1111호를 보면은 1103호를 비롯한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취득 관련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대가가 취득재산 인수부채 순액을 초과하면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손상검사도 가능한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일단은 이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A, B, C가 A회사, B회사, C회사가 기준서 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을 공동지배를 합니다. 1년도 초에 D라는 회사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C회사 보유 지분 30%를 현금 3만에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C회사 보유 지분 30%를 3만을 주고 요 공동 영업에 자기도 들어간 건데요. A, B, D회사는 계약상 약정으로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한 D회사 몫이 공동 영업에 대한 D회사 지분과 다르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A, B, C가 있다가 이제 C가 나 그만할래 그리고 이제 D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때 서로 지분 비율을 달리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참여자들 간의 계약상 약정에서 정해진 대로 공동 영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D회사의 몫과 기준서 1103호에 따른 측정치래요. 결국 D회사는 현금 3만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요.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 비용도 같이 쉐어를 하는 건데 D회사 몫은 이렇게 이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측정치라는 게 1103호 측정치니까 공정가치 측정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취채권, 유형자산, 자산입니다. 매입채무, 확정급여 채무 요거를 각각 수취채권, 유형자산
매입 채무, 확정급여 채무로 하고 내 돈이 나갔잖아요. 따라서 초과 지급액이 생겨요. 공동영업에 대한 식별가능 자산부채 뒤의사목 요 부분에 공정가치 순액이 24,000인데 3만을 줬으니까 6천만큼 더 주게 되는데 이걸 영업권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을 할 때 자기가 지급한 이전 대가가 취득일에 식별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영업권으로, 즉 1103호 합병의 회계 처리하고 유사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교재 643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 대해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마치 지배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지분을 취득을 하는, 연결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이거 유사한 건데요. 이미 공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추가 취득을 해요. 그래서 공동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재측정하지는 않고 추가 취득한 것만 더 인식을 하면 되겠죠.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는 않아. 그냥 참여자이기만 해. 이런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한대요. 그렇다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도 재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갖고 있었던 자기의 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재측정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몫을, 즉 자신의 지분이라는 게 자신의 몫을 인식을 하는데요. 자신의 자산, 부채, 즉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입니다.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 몫의 판매 수익,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자신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본인 장부에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약간 이상한 게 3번과 4번인데요.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보면 나오는데, 4번은 뭐냐면 공동영업이 매출을 인식을 하고 그 중에 자기가 만약에 50%면 50%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뭐냐면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 100개를 산출했어. 50개가 자기 건데 이거를 100원에 팔든 101원에 팔든 이거는 각각 공동영업자가 알아서 자기 능력대로 파는 거니까 가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산출물의 배분은 같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좀 다른 겁니다. 4번은 100개를 산출해서 50개 50개 배분하기 전에 이거를 팔어. 그리고 판매한 수익을 5대5로 나눠 갖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교재 645페이지 맨 위로 가보면 IFRS 해석위원회 회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동영업이 산출물을 고객한테 이전을 해. 이때 이전한 산출물에 해당되는 수익을 인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생산된 산출물 중 공동영업자의 사전 약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인식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즉 실제로 이전한 거, 이건 액추얼이고요. 실제 어떤 경우에는 생산된 산출물이 적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사전 약정된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액추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표인데 공동영업과 구성원이죠. 공동영업자 간에 거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는 겁니다. 혹은 출자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64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사례도 나오죠. A, B, C 요 각각 3분의 1씩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B, C가. 그런데 A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팔어. 얘가 갖고 있던 자산을 공동영업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300만큼 인식을 해, 자기가. A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공동영업에 팔면서 300의 이익을 인식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한테 파는 개념 아닙니까? 요 공동영업도 결국 A, B, C 구성원 아니야. 여기다가 파는 거 아니야. A 개인이 팔면서, 뭐 개인 회사. 따라서 거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한다는 것은 요 이익 중에 내 거 3분의 1은 빼고 3분의 2에 해당되는 200만큼만 처분이익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건 뭐냐 하면은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겁니다.
즉 ABC가 3분의 1씩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공동 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공동 영업에서 비싸게 팔았어. 그래서 300만큼 이익을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중에 내가 산 자산에도 이익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니까 100만큼 이익이 붙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연결해서의 미실현 이익하고 비슷한 논리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 공동 영업자가 받은 그 자산을 제3자한테 다시 판매하기 전까지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100의 처분이익을 이연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영업 회계처리. 갑과 을이 1년도 초에 상품의 공동 판매를 위한 공동 약정을 했고요. 공동 영업에 해당이 된대요. 갑과 을은 각각 500원씩 현금을 공동 영업에 출자했고요. 1년도 말에 공동 영업에서 창출된 수익, 비용, 자산, 부채를 50대 50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영업 시산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출연금 1,000원, 위에 보면은 갑회사, 을회사가 각각 500씩 출연했다고 했죠. 이때 갑과 을은 자기 개별재무제표에 현금이 나가면서 뭐 출자금 내지는 뭐 공동 영업 투자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해놔야죠. 500씩. 그리고 연도 말에 공동 영업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 50%를 자기 걸로 갖고 와야 돼요. 자, 보고기간 말에 갑하고 을은 50대 50이니까 똑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앞에 요 보았던 요 금액의 반만큼을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출원가 판관비, 매입치무 매출해놓고 이미 공동 영업 투자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죽여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를 지으면은 연도 말에 공동 영업에 대한 자신의 몫만큼이 전부 본인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지분법을 보면은 이 공동 기업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분법 투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공동 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그래서 지분법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공동 기업에 참여는 하는데 공동 지배력은 아닌 거야. 그러면 이미 중급회계에서 보았던 일반적인 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지분 상품의 회계 처리를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뭐 이런 것들로 쭉 나머지 시간을 설명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